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고 벌써 계절이 2개나 바뀌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 코 흘리게 어린애들까지 정말 마스크 쓰기는 가히 1등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무려 1,400만 명을 훌쩍 넘었었고 사망자가 60만 명, 또 하루 확진자만 해도 26만 명을 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경제 악화 때문인지 또 우리보다 상황 안 좋은 나라들을 보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공공시설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재명 지사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친문 대권 주자들이 건재하게 남아 있었어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어쨌든 좌파 진영에선 이낙연을 지금 여전히 차기 대권 주자로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고 이낙연 군기도 좀 잡아야 하고 어쨌든 여권 주자 한 명은 살려놓고 보자 그런 계산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문 정권이 잘못하면 이재명에게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자 자신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서 야사당부터 찾았고 청와대 초청 대화 등 소통에 힘써왔다고 했는데 추미애 말처럼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근 4년 동안 내내 야당 뺨 때려놓고 악수하자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힘을 내세운 문재인의 독백이지 그게 소통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보다 박원순 자살과 관련한 다른 관점의 추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원순이 4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데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박원순과 청와대, 차기 대권을 놓고 그동안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박원순이 문재인 레임덕에 맞춰서 자기 길을 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고요. 역으로 청와대는 이런 박원순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박원순이 깃발을 들려고 하다가 약점이 많천하에 드러났다. 한마디로 어쩌면 당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곧바로 자살을 했는데 청와대의 의중은 이미 알고 있고 구차한 변명할 입장도 못 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추정도 하고요. 자살이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단념적 불만 표시의 또 한 수단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는 새로운 사실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박원순 고소인의 고소 시점이나 또 서울시 젠더 특보의 고소사실 사전 입수 경위 밝혀져야 할 실체적 진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박원순 휴대전화 여러 대 영장도 기각되었는데요. 예전에 조국 휴대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정봉주, 민경두 전 의원 민주당이 아니라 성추행당이 되어버렸는데 참 부끄럽고 지저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미향 수사도 상식을 지금 벗어난 지 오래고 N방 조주빈에 엮인 그 많은 회원들 떠들썩하더니 다 어찌 됐습니까? 조국, 정경심 때도 그랬지만 윤미향, 박원순 사건, 국민 아무도 지금 안 믿는 22번이나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까지 여론이 들끓는데도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없습니다. 이제 말로는 꼼짝도 안 하는 정권이 되었습니다. 간디의 무폭력 또 불복종 운동을 넘어서 국민 총파업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립니까? 광화문 촛불에 가세했던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권이 낡은 가치 체계를 개혁하고 괜찮은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느 신문사 칼럼은 21세기 독재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제도를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좌파들에 의한 이 집단 독재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권력 앞잡이들 또 정부 부처들까지 충성 경쟁에 총가세를 해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통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칼럼은 한마디로 양아치즘이 판치고 있고 그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는데도 문재인 지지도는 그래도 신기하게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좌파와 친정권 성향의 노조, 시민단체 이들이 그동안 공동체를 이념화하면서 공동체 권력을 탄탄히 만들어놨다. 그래서 통합당이 여간해서는 이를 깨부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인영 또 박지원 인사청문회 끝나면 북한 문제 또 통일 개헌 이런 정국으로 전환시켜서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통합당이 임기 말 문재인이 주도하는 이 개헌에 말려들면 약도 없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통일과 반일 감정,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들이면은 분명하지만 타이밍도 아니고 모두 지금 냉정해져야 합니다. 중국 정치학자 캉유웨이는 오늘날의 병은 옛것에 집착하여 개혁을 모르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0, 40대 유권자가 정의 공정가치에 민감하다 이랬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국민 다수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 지금 총선도 그렇고 아직 내부 힘겨루기 주도 세력 쟁탈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도 시간이 좀 있었는데 다 합의하고 공천도 적당히 나눠 먹고 박근혜 옥중 편지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김종인은 통합당을 기본 뼈대까지 다 바꾼다고 했는데 혁명 수준의 새로운 정치 혁신 제 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지난번 김형호 공천심사위원장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은 기술 중에 보면 대치기 기술 아시죠?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 이 분야 선수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제가 보건대 퇴임 후의 정치 보복 문제 또 개헌 재집권 플랜을 이미 가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부패와 회개한 많은 일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